어린방송 애청자 여러분, 어린방송 어린TV 같이 방송하느라 간단치 않습니다. 힘듭니다. 오늘은 드디어 한국 사회가 이 비폭력 사회 변화가 아니고 폭력적 사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물씬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의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그 취임 인사 자체가 파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인사, 전복적 인사로 보였는데, 역시 들어오자마자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대한민국 우리 법을 파괴하고 국제인권을 지키지 않는 해괴한 짓을 하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좌익 판사 그룹들이 온갖 무슨 판사 대표회의니 법관 대표회의니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지금 법원 안에서 좌익 세력이 우익 판사들을 숙청해 나간다 하는 그러한 인상을 많이 줍니다. 세세한 내용이 뭔지 따지는 것은 광우병 폭동 때 광우병 세세하게 따지다가 실패한 것처럼 최순실 촛불 폭동 때 세세하게 따지면 따질수록 좌익의 논조에 휘말리듯이 이번 사법농단 탄핵 거래, 판사 탄핵 거래, 재판 거래가 아니야. 판사 자체를 그냥 잘라내려고 하는 이 김명수 대법원장 및 이 지금 법원을 장악한 이 촛불 세력의 사법행위가 이거 인륜을 어기고 법치를 어기고 하늘의 순리까지 어기겠구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대법원 판사 판결이 잘못됐다고 강원도에 사시는 분이 보이는데, 남모씨 나이도 많아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할 때 화염병을 던져버렸어요. 이거 개인 재판 잘못됐다고 던진 것 같지만은 사실 요즘 저 대법원장 하는 짓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댓글들이 일어날 것이 일어났다는 반응을 많이 보입니다. 물론 폭력으로 법원 내 좌익 세력을 몰아낼 그런 상황도 아니고 시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비폭력적으로 김명수 따위, 김명수를 따르는 정치 판사놈들, 지난번에 보니까 105명인가 다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그거 반발이 났잖아. 부산 김태진 부장판사인가. 이건 아니다. 판사들이 어떻게 재판도 없이 동료 판사들을 탄핵하고 몰아내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들은 지금 13명인가 몇 명인가 숫자가 적당하면서도 숙청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곳곳에 숙청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론계 숙청. 특히 사법부의 숙청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좌익 쿠데타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기 탄핵 이후에 한국 사회는 주사파, 한총련, 산호맹, 좌익 세력에 의한 좌익 혁명 중이기 때문에, 좌익 쿠데타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볼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조선놈들 이런 거 하면은 혁명은 뭐고 쿠데타가 뭐고 맨날 그 단어가 싸우는데 본질이 뒤엎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나 꼭 쿠데타라는 뉘앙스가 나쁘니까 5.16은 혁명이라 못하고 하고, 자기들 4.19는 혁명이라고 그래. 4.19는 난동, 무정부적 난동, 5.16은 군사혁명, 광주는 사태, 광주 사태. 폭동이지 사실은. 무기골탄 폭동이잖아. 용어가 다 좌익 세력, 민주파리, 김한선동 세력에 의해서 용어가 혼란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선명합니다. 제주 4.3은 공산주의자들의 폭동. 김대중 규정 정확합니다. 그건 정확합니다.
여순 반란 정화입니다. 광주는 폭동과 하도 민주화를 그러니까 광주 사태쯤 갑시다. 중간쯤 아직 역사적 평가 이 광주 사태 일으켰던 그 자들이 워낙 민주주의를 지금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함부로 혁명이라든지 할 수단을 쓸 수 없습니다. 폭동이라는 단어도 잠시 유보해 둡시다. 광주 사태. 대혁명이 끝나면은 그때는 단어가 제대로 찾아갈 거예요. 이렇게 광주 사태의 개념이 달라지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제주 4.3 사태도 거룩한 의거로 바뀔 거예요. 민중항쟁, 민주화운동 바뀔 거예요. 폭동이. 누구에 의해서? 판검사 놈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마지막 망국의 아지트인 법원 검찰이 조선의 먹물들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또다시 남조선으로 전락시키는 그러한 작업이 워낙 강하게 1년 내에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이 사라질 정도로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촛불 마적단이 막 몰아치니까 국민들이 야, 법원 안에 자기들끼리 인민재판 숙청이 벌어지고 저들끼리 죽이고 살리고 하구나. 법원이 무법천지구나. 판사놈들이 판결로서 말하지 아니하고 정치 권력에 아첨하고 기생해가지고 판결을 얼마나 잘못 내는지. 강원도에 있는 민사소송 친환경 농업 뭐 이런 거 그런 건 뭐인데 돼지농장 하는 친환경 인증과 관련된 행정강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국가를 상대로 1억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기각당하자 불만을 품고 아주 큰 사건도 아닌데 억울했는지 혹은 정당했는데 억울하다고 느꼈는지 그건 모르겠어. 친환경 인정이라는 거 보니까 글쎄 나는 친환경 농업 한국 농업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안 두니까 이 사람을 얼마나 믿어야 될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폭력적 방법을 화염병 들고 대법원장 성령체에도 불을 쏴지를 불러갔어. 불행한 사건이지만 이제 우리 사회에 법원 안에 모순이 법으로는 안 되고 그냥 폭력도 안 되고 화염병 들고 민주화 운동했다는 그놈들이 한청년, 주사파, 산호맹 화염병 들고 민주화 운동했다는 놈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얼마나 대법원 얼마나 법원이 재판 안 하고 개판이 돼버렸는지 국민들이 화염병 들고 대법원장을 불사지르고 달더라. 한국 사회를 상징적으로 잘 계시해주는 한국 사회의 무법천지, 한국 사회의 폭력성, 한국 사회 사기 탄핵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정권에 대한 불신, 법원에 대한 불신이 단번에 커밍아웃되는, 노출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비춰지네요. 네티즌들도 그렇게 많이 보고 있고. 지금 법원 안에서 일어나는 그 판사들끼리 한번 봐봐요. 이놈들이 가다 이제 얼마나 재판하는 놈들이 이 판사 새끼들 개판이냐 하면 자기 동료 판사를 탄핵하는데 재판 없이 탄핵한대. 그게 민재판이지 뭐 이놈들아. 법에 어긋난 짓이 있어야 그게 확정이 돼야 탄핵을 하든 징계를 하든 할 거 아니야. 그것도 없이 판사의 법복을 벗긴다는 거. 법조인에게 생명을 자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재판도 없이 자기들끼리 죄목을 더 씌워가지고 판사가 판사를 인민재판에서 숙청한단 말이야. 이 판사 개판사 새끼들아. 그러니까 화염병 들고 농민이 대법원장을 불사질러 부르러 왔잖아.
그게 서로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 듯 하지만 이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그래 커.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이후로 수사 믿지 않아. 더 씌우기. 오늘 박찬주 장군 전 육군대장, 가장 의로운 육군대장을 이 정권이 픽업해가지고 체포해가지고 공감병 갑질하고 7년 10년 동안 둘이 고물상회하고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 위에 때까지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같이 제주도 여행도 하고 약 10년 동안 700여만 원, 1년에 100만 원 미만 같이 부부도 같이 가서 돈 썼는 거. 그리고 돈을 박찬주 장군 2억 2천만 원, 5천만 원 빌려줬는 거. 빌려줬는 거 자기들이 빨리 못 갚으니까 이자 5천만 원 치가 줄게. 받지도 못했는데 그거 뇌물 받았다고. 돈 빌려주고 뇌물 받았다고. 이 군 검찰이 체포해가지고 지하 감옥에 가다 놓으니까 박찬주 장군이 그때 야 이게 내가 공산혁명이 공산화돼가지고 공산화된 나라에 포로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개탄한 그러한 박찬주 장군이 오늘 월간 중앙이가 중앙일보에 오늘 요약돼가지고 보도가 났습니다. 이 박찬주 장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부인이 그 직원들에게 갑질했다 그래가지고 갑질죄가 반역죄보다 크게 만드는 게 언론계, 법조계 이 빨갱이들 선전선동이었거든요. 대한항공 빼앗았던 갑질. 무조건 갑질 뒤집어 써오면 갑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계급 갈등이잖아요. 계급 갈등의 단어가 갑을이라는 갑질, 을 이래가지고 을질은 노조가 아무리 폭력을 써도 괜찮아. 왜? 계급혁명이 나가지고 밑에 피지배계층은 폭동을 일으켜도 괜찮아. 근데 지배계층은 갑질했다. 갑이 갑질하면 무조건 죽어. 경영자가 경영자질하면 죽어. 이게 사회주의 혁명. 용어까지 싹 갑질 다 해가지고 갑질로 뒤집어 세우면은 대한항공도 경영권 빼앗길 위기가. 갑질이면은 피자집도 작살나. 갑질이면 치킨집도 작살나. 아무것도 아니야. 갑질은 도덕의 문제예요. 도덕의 문제. 물론 조선일보, TV조선, 방정호인가 누군가 뭐 그 딸, 그 갑질은 악질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이 운전수한테 너는 해고야. 넌 인간이 아니야. 막 그건 진짜 악질 갑질이지. 그러니까 퍼뜩 TV조선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나? 그건 갑질이야. 그러나 공감병사가 그 부인이 육군대장 부인이 거기에 근무하는 애도 보니까 이미 관심사병이라 가지고 자주 다른 데 보내라 그러는데 얘야 그 자비롭게 데려간 거 그게 결함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금방 못 부르니까 호출기 이어 달고 다른 데 가서 있거라 다른 거 막 놀다가도 호출기 부르면 오거나 하는 거. 그걸 팔찌 찍었다. 노예 팔찌 찍었다. 모든 걸 악의적으로 둔갑시켜가지고 박찬주 장군을 감옥에 육군 현역 대장을 13년 만이라 그런 거 보니까 노무현 때 그랬나? 노무현 때 육군 대장. 이 좌익들 잡으면은 군대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내가 박찬주 장군 공감병 갑질이라는 이름으로 또 자기하고 지인하고 10년 동안에 700만 원 같이 여행 다니며 돈 쓰는 거 쓸 수 있지. 1년에 70만 원, 1년에 100만 원 치자. 1년에 같이 제주도 같이 여행 다니는 사이인데 10년에 700만 원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박찬주 장군도 돈을 2억 몇천만 원 빌려줬잖아. 빌려온 거 아니고 요즘 돈 빌려가지고 떼먹는 태극기도 있는데 그래도 뭐 태극기만 잘못 찍고 방송 잘못하고 있는데 박찬주가 돈 빌려줬는데 빌려줘가지고 빨리 고물상 고철 사업자가 돈을 못 빌려주니까 내가 빨리 못 갚으니까 이자 5천만 원 형님 쳐줄게요 이렇게 된 거라고. 그걸 뇌물 받았다고
돈 빌려주고 뇌물 받은 거예요. 예? 이렇게 둔갑식이 아니고 상식도 어긋나고 사실도 어긋나고 법치도 어긋나게 박찬주 장군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재판 받아가지고 다 풀려났어. 벌금 150만 원이가 손해배상 150만 원이가 사실상 무죄인데 완전 무죄라 그러면 육군 별 4개를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잘못됐으니까 하는 수 없이 그 정치판사도 좀 처벌 좀 사실상 무죄예요. 이 박찬주 장군이 검찰에 의해서 조사를 받을 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올 때 꼭 군복을 입고 오라고. 별 4개 달고 군복 입고 오는 걸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야, 나 그랬어. 박찬주 장군 그거 자기가 군복 대고 있는데 어디 있는데 이래가지고 핑계대고 양복 입고 가지고 군에게 모독을 가하지 않기 위해서 입고 갔다고 그래요. 그런 애국적인 보통 조사받아가면 겁나니까 시킨 대로 옷을 입고 갈 거 아니야. 이 정권의 군 검찰은 육군 대장이 군복 입고 포토라인에 써가지고 군을 모독하게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간첩행위. 나 그 간첩행위로 의심합니다. 나 이 박찬주 장군이 군복 입고 군검찰이 오라 포토라인에 서라 신신당부하고 압박을 가하고 양복 입고 갔는 그 애국 육군 대장을 군복 입고 오라고 한 그놈이 간첩으로 나는 의심합니다. 야, 이 분단 국가에서 육군 대장을 공감면 갑질했다. 그거 다 지금도 그거 좀에 남겨놔서 발언만 하지 마 남겨놨지만 다 거짓말이야. 좀 갑질 좀 할 수도 있어. 군대니까. 야, 이것씩 저것씩 해야 되니까. 갑질이라는 단어보다 애매한 게 없어. 갑질은 경영주가 사원 보고 사원님 안 섬기는 것도 갑질이 될 수 있어. 야, 일 좀 빨리 해. 이래도 갑질이 될 수 있어. 갑질은 갑질이야. 죄가 아니에요. 싫으면 떠나면 돼. 갑질은 죄가 아니에요. 때리고 이거는 폭행이야. 갑질이란 제목이 없어. 이 법전에 없어. 마치 국정농단이라는 제목이 없듯이 묵시적 청탁이라는 제목이 없듯이 지금 이 좌익들이 인민재판할 때 많은 제목들을 만들어냈는데 법전에 없는 제목 자기들이 사법농단에 지금 이 정도로 재판 없이 판사가 판사를 몰아내는 이런 사법농단은 처음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법무부 장관, 이 청와대 사법계통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처벌받아야 됩니다. 판사를 처벌하는데 사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 판사를 탄핵하려고 달려드니까 왜 그랬냐 이랬더니 그 탄핵하는 놈에 있는 판사놈이 이렇게 얘기해. 변호사가 판사가 이렇게 얘기해.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을 칼질해가지고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사법혁신계획이라면 반드시 그 조직을 파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99% 정답이에요. 국정원 혁신위원회 붕괴돼 버린 거잖아요. 사법개혁 무슨 위원회 이제 대한민국 법치가 붕괴되는 거예요. 무법천지로 인민재판한다 생각하면 딩동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형사처벌 없이 탄핵됐는데 똑같이 판사들도 형사처벌이 확정되지 않아도 탄핵식 쫓아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무법천지입니다. 판사를 숙청할 때도 무법천지로 달려듭니다. 좌익 세력이 촛불 좌익 세력이 우익 판사들을 몰아내는 거지. 똑같은 케이스가 박찬주 장군이에요. 현역 육군 대장 공감병 갑질한다고 GP 뜯어내는 문재인을 재판도 없이 여적 범죄자로 한강 하구 수로를 조사해가지고 적에게 정보를 주는 우리 비행기가 날지 못하게 정찰 못하게 하고 우리 병사가 GP에서 죽어도 구조도 북한 허락을 얻어야 되는 산불이라도 못 끄고 북한의 명령을 받아 북한군의 명령을 받아 우리 모든 공군이 움직여야 되는 전방에 수로 전부 북한군이
우리 휴전선 전방에 지휘를 합니다. 지휘를. 이 여적 범죄자는 재판 없이 처단돼야 되는 거죠. 이 자들이 오히려 역으로 박찬주 대장 나 풀어놨어요. 도주에 의뢰도 없고 보석금 1,000만 원 넣고 죄도 없어. 지인인 고철업자 A씨에게 2014년 군 관련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호텔비, 항공비 700만 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제공받고 1,000만 원에 10년 동안에 여러분 2014년도 같잖아. 10년 동안 같이 여행 다녔어요. 고철 사업자에게 혜택 주기 훨씬 전부터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을 때부터 이 업자에게 꽂은 돈 2,200만 원에 대한 7개월 동안 이자 5천만 원 받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점가 넘겼어요. 그 사람 주겠다는데 누가 돈 빌려줘요? 지금 누가 돈 빌려줘? 택애국자들도 돈 빌려주니까 네가 언제 빌려줬나 임마. 네가 나 공짜로 줬잖아. 몇천만 원도 그렇게 떼먹고 도망가는 세대. 그 떼먹고 도망가는 자를 또 태극기 들고 나와는 순결하면서 박수 치는데 그런 세상이 그런 세상인데. (2억 2천만 원) 빌려주면은 7개월 동안 5천만 원 주겠다는데 받지도 못했어요. 이 자기 그 지인이 올려놓은 글을 보면은 그야말로 기가 막히는 거예요. 공감병 갑질 무혐의 처분 받았어요. 무혐의 갑질 잡았는데 또 수원지검에서 다시 또 수사를 해요. 왜? 계속 코를 끼놓다는 거지. 정치적 표적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게 이 문재인 정권 검찰의 수사농단이에요. 수사농단. 참 악질적입니다. 이런 육군 대장을 잡아가지고 언론 플레이해가지고 육군은 도둑놈이라 언론 플레이하려니까 박찬주 장군이 군복 안 입고 다른 데 있다가 결국 양복 입고 갔잖아요. 군대 명령을 훼손할 수는 없다. 내가 죄인이 되는 건 좋지만 첫날 포토라인 서는 날 육군 대장이 도둑질도 안 했는데 지금 다 끝났잖아. 도둑질 안 했는 걸로 다 무혐의치 무죄 다 받았잖아. 그냥 별만 때 발언만 하고 박찬주 장군처럼 반듯한 대장을 언제든지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지하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게 좌익 쿠데타 그 민낯이다. 군인들 불불불 떠게 그 다 똥빌로 다 지금 다 똥빌들 있잖아요. 똥빌 다 만들어 버린 거야. 어떻게 육군 대장을 재판 받아보는 거 없잖아. 다 무혐의 처분받고 다 끝났어. 죄 없는 자를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육군 대장이 헌병놈들한테 잡혀가가지고 지하 감옥에 가지고 4개월인가 몇 개월인가. 이거 공산혁명이 끝났구나. 이 민국이냐 공산당 국가냐 그 개탄했다 그러잖아요. 감옥에 가가지고. 군 구치소 지하 잡아간 놈들 다음에 현명 잡아간 놈들 다 처리해야죠. 그런데 공감병 갑질 무혐의 뇌물수수 혐의로 다른 거 뒤집었고 뇌물수수 받은 거 없잖아요. 10년 동안에 같은 지인인데 하나는 사업하고 하나는 돈을 안 버는 군인이야. 10년 동안 같이 제주도도 가고 돌아다니면은 고쳐 팔 수 있는 주위에 있기 전에 그 전부터 그럼 사업하는 사람 쓸 수도 있지. 1년에 100만 원 미만인데 같이 갔는데 사업하는 사람 돈 낼 수 있지. 지인인데 친년 친구인데 그걸 뇌물로 뒤집어 써가지고. 여러분 가능하나요?
이렇게 죄를 만들어 뒤집어 세우는 게 이 문재인 정권의 군검찰. 나는 그 군검찰에게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봐. 헌병이 체포해가 지하에 넣을 수도 있다고 봐. 문제는 군복을 입고 나오라고 신신당부하는 거. 군인을 괴멸시키고 육군 대장도 주사파 정권에 군대도 제대로 안 갔다 온 놈, 북한에 들락날락하는 놈들에게 체포되면은 육군 대장도 군복을 입고 깜빡이 쳐넣어버린다 하는 그 이미지, 그 인상을 주기 위해서 게임했는, 거기에 무슨 어떤 간첩이 있는가, 어떤 공작원이 있는가, 누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 내렸을까, 군 검찰 안에 간첩이 있는가, 혹은 군 검찰이 그렇게 하라고 지령 또 지령 또 지령 위선이 어딘가. 태극기 혁명이 끝나면 우리가 수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냉장고에 있는 게 뭐 원세훈도 그 냉장고 가지고 먹는 거 가지고 공감병들 있는 직원들 괴롭혔다 그래. 똑같은 패러다임으로 처먹는 거 가지고 딱 공산당식 먹는 거 가지고 구박했다느니, 뭐 바나나를 던졌다느니, 먹는 거 가지고 냉면 목구멍에 쳐넘어가느니, 왜? 배고픈 놈들이니까 그 게임을 했으니까. 그렇게 원래 그 박찬주 장군 거기도 그 관심 사병 데려가 안 가야 되는데 박찬주 장군이 너그러워가지고 얘 인연이 있는 거 데려가야 돼 이랬다는 거잖아요. 박찬주 장군 수하 부하들이 그 친구 데려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아니다. 박찬주 장군 사모님은 마음이 후덕해가지고 병사의 사정이 관심사병이고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보살펴야 되지. 이걸 선의를 악의로 뒤집어가지고 마치 돈 빌려준 사람 불륜해는 것을 뒤집어 때리는 거. 똑같은 대한민국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기운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올해 지인이 오히려 700만 원 한 거 10년 된 사이예요. 이미 고물상 아버지가 장군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장군 출신의 인연이 오래된 사람들이 10년 동안에. 그 아들이 아플 때 또 박찬주 장군 가가지고 이렇게 기독교인은 모인데 위로 기도도 해주고 이래가 잘 낳기도 해가지고 특별한 하나의 관계인데요. 자기들 관계 10년 동안에 1년에 한 70만 원 제주도 여행도 가고 부부 같이 가서 쓴 돈이에요. 뇌물 준 것도 아니야. 뭐 그 사람 뇌물 받을 스타일도 아니고 털다 재판하니까 다 없었잖아요. 다 무혐의 무죄. 이게 안 되니까 다른 걸로. 공감병 갑질 안 되니까 뇌물수수도 안 돼. 풀려났지만 이제 중앙일보 월간 중앙인가 거기에 보니까 야 포토라인에 서라고 고의적으로 장군을 모독을 가하고 군대를 괴멸시키기 위해 가지고 포토라인에 군복 입고 오라. 그 간첩놈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사성 장군을 수사받으러 올 때 누가 꼭 군복을 입고 오라고 명령 내든지 우리가 그 간첩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야, 그 감옥에 있을 때, 응? 야, 이거 내가 대한민국이 아니고 내가 적국의 포로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사성 장군이 체포돼가지고 보면은 수원지법에서 얼마 전에 판결 났잖아요. 보증금, 공감병 갑질, 무혐의 처분받고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보석으로 풀려났잖아. 제가 가벼우니까. 뇌물 다 잘 안 됩니다. 성립이 안 됩니다. 10년 동안에 760만 원 같이 여행 다니던 돈이잖아요. 돈 빌려줬는데 빌려주고 아이고 사업하는 사람 급전을 빌려주고
이제 더 쳐줄 수 있는 건 많지요? 그동안 신세 진 것도 있고. 그럴 수 있지요. 그걸 뇌물로 해가지고. 설사 뇌물이라서 치더라도 어떻게 군복을 입고 군인들은 도둑놈, 군인들은 범죄자. 이 민주파리 사기꾼들은 군인을 적으로 보거든. 왜? 군인이 가장 무섭거든. 자기들이 민주파리 사기에 반란, 망국극을 벌일 때 가장 무서운 게 군인은 죄도 없이 잡혀가지고 별 떨어지고 감옥 간다는 것을 미리 똥개 훈련시키기 위해서 박찬주 장군을 활용한 게 아닌가 하는 게 네티즌들의 반응이에요. 그게 맞을 거예요. 군복을 입고 모독을 가하기 위해서. 군검찰이 거지 됐어. 군검찰하니까 생각난다. 그 전원책 변호사 군검찰 출신이잖아. 전두환 때. 양심 있으면 그때 군검찰 안 한다 그러지. 전두환에 그 쿠데타 했어. 뭐 때문에 하나 학 그만두지. 나는 학 그만두가 출세할 기회가 많이 사라지지만 그때 할 것 다 하고 문재인처럼 그때 변호사 시험 다쳐가지고 그 답 맞추면 안 되거든. 진짜 민주투사면 그 답을 맞추면 안 됐다. 변호사 못 됩니다. 그때 시대 가장 잘 수능해가지고 나중에 지금 와서는 그때 시대 틀렸다고 배반하고.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들이 민주파리들이죠. 노무현도. 나 민주화할 때 그거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윤리나 이런 도저히 일반인들 우리는 수긍이 안 돼가지고 거부거든요. 다 수긍해놓고 나쁜 짓 다 해놓고 뒤통치는 거지.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민주파리들은 김영삼 세력, 김대중 세력 전형적인 위선적인 행동. 자기들이 사법농단을 가장 많이 해. 얼마나 사법농단을 많이 했으면 오늘 강원도에서 온 농부가 대법원장에게 화염병을 던져버렸어. 던지면 안 돼. 자동차에 불탈 정도로 던져버렸어. 이 던져버렸지만은 그 앞에서 시위도 자주 했네. 남씨라고. 원래 이러면 안 돼. 그리고 비난해 사람들이. 야, 대법원장님을 그럴 수 있나? 그건 악이다 이랬는데 민심은 그렇지 않아. 대표적으로 좀 읽어드릴까요? 민심이 어떤지. 대법원장이 화염병 맞았다 모르는 사람? 사법부 종북 좌파 무리들의 기쁨조로 만들어 온 자에 대한 당연한 응징이다. 아직 이 나라에는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다. 대법원장이 화염병 던졌다고 조선닷컴에 최고 찬성 표를 많이 받은 572대 3표, 반대 3표, 덤스업, 찬성 572표 받은, 그 다음에 503표 받은 두 번째, 민심은 천심인 것이다. 지금 청와대의 어떤 사람은 가슴이 철렁하겠다. 권력의 신여를 응징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열사다. 당장 풀어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투사 등장이다. 일련한 박수를 보낸다. 김명수 얼굴 보면 속에 천불 나는 사람 엄청 많을 것이요 하면서 대법원장에게 화염병 던진 사람에게 392대 빵, 393대 1, 478대 2, 503대 2, 572대 3, 99.9%가 화염병 잘 던졌다고 네티즌들 반응하니까 이게 민심 천심 아니에요? 김명수 그렇게 지금 천벌 받을 죄를 쌓고 있다. 네티즌들 그래 아우성치고 있어요. 거의 맞아떨어질 거예요. 양심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법원에서 벌어진 거는 사법농단 봐봐. 자기 동료를 인민재판해가지고 몰아내겠다는 거. 우익 판사들. 법원 행정처를 장악해가지고 판사들을 자기 멋대로 쳐내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이거 사법 쿠데타입니다. 고소 한 편 고소해.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무법적으로 사기 탄핵에 몰아낼 때 판검사 놈들, 변호사 놈들 입 똑 다물고 천하에 인간 말종들처럼 입 다물고 순응하더니 이제 너희들도 한번 탄핵 당해봐. 판사들 그때 박근혜 대통령 저렇게 탄핵하면 안 된다.
한마디 말아. 너놈도 탄핵당해봐. 이제 한 놈, 두 놈, 온 사회가 주사파 악의 무리에 의해 가지고 응징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숙청을 당하고 모든 국민들이 탄핵당한 어떤 데 터지겠어. 앞으로 모든 국민들이 탄핵당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사기 탄핵의 인과응보입니다. 이 국민이 받아야 될.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사기 탄핵한 김무성 일당을 자유한국당에서 몰아내고 촛불 정권을 해가지고 북한에 대한민국을 상납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 문재인 정권 밀어내야 됩니다. 고든 창이 보니까 변희재 대표에 대해서 이상하게 댓글을 눈에 보이니까 2개나 올렸어. Journalists who are the subject of political prosecutions rarely get fair trials. If 변희재's reporting is correct, Moon Jae-in will look illegitimate. South Korea needs to know the truth. 문재인 이 정권 태블릿 PC 가지고 변희재 대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정치적 기소 사건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낮다. 만약 변희재에 관련된 이 보도들이 사실이라면 문재인은 정당성 없는 통치자로 보인다. 문재인 정권은 정당성 없는 정권으로 보인다. 한국은 진상을 알 필요가 있다. 한국에 대해서 이상하게 많이 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또 24일 날 올라왔는 고든창 보니까 젊은 여성들 워마드가 문재인 임피치 레드문 붉은 달 문재인을 탄핵하라는 구호를 레드문 아웃이라는 피켓을 들고 왔다 갔다 한 것을 타라오가 리포트하니까 Let's not be surprised that South Korea citizens think subversion of their democracy is impeachable. Bad moon rising. 한국 사람들이 문재인 같은 그러한 나쁜 달, 문재인 같은 그러한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는 자, 이런 자를 한국 사람들이 탄핵하라고 외치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또 변희재와 같은 사람,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탄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없애는 거다. 끊임없이 반응하는데 내일 윤창중 대변인하고 저도 윤창중 대변인하고 같이 변희재 대표 만나려고 해요. 태블 PC는 변희재 대표가 오를 거예요. 표현의 자유. 심지어 장군이, 사성 장군이 체포돼가지고 거의 아무 죄도 없는 게 체포돼가지고 지하 감옥에 언제 나갈지 모르고 갇혀 있었다는 거. 이제는 판사가 판사를 몰아내는 이 무법천지, 사법대란, 이거 연루가 됐는지 오늘 강원도에서 남모 씨가 대법원장 화염병을 던져버렸어. 김명수 대법원장 그 메시지가 뭔지 평화적, 법률적, 정당적 절차를 밟아 대한민국이 선진국을 진입하지 못하고 이제 폭력에 의해서 그런 사회가 violent social change가 일어난 게 아닌가 잘 반성하고 제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법이 살아있는, 진실이 살아있는 주사파에 의해서 무법천지가 되는 대한민국 우리 모두 막아야 됩니다. 태극기 혁명으로
범죄자들을 모두 심판하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